오늘은 예비군을 가는 날이다. 어느덧 예비군 6년차, 전역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났던가. 항상 예비군을 갈 때마다 군복을 꺼내 입는데 입을 때마다 신기한 거 하나는 이걸 맨날 입고 지냈던 군대에서 2년 가까이의 시간은 정말 죽어라고 안 갔는데 또 이렇게 금방 6년이 지나 있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군복은 신기하게도 매년 아무리 빨아도 특유의 꿉꿉한 느낌이 가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다. 매년 빨아도 꿉꿉하고 찝찝하고 기분 나쁘게 달라붙는 듯한 이 느낌. 특히나 오늘처럼 한여름에 가는 예비군이란 그야말로 불쾌지수를 넘어선 해탈의 지수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희한하게 이 군번 하나만큼은 마치 뇌 속 어딘가에 군번줄을 박아놓은 것 마냥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내 주민등록을 입력하듯 자연스럽게 술술 나온다는 점도 신기한 점이다. 참 징글징글, 아니 즐겁다. 어쨌든 나는 이제 훈련을 받으러 남양주로 향할 건데, 나는 어느덧 예비군 6년차라 동원훈련은 하지 않고 동미참 훈련으로 당일 아침에 가서 오후에 마무리하고 온다. 사실 예비군의 꽃은 동원훈련인데 무려 2박 3일간 부대에서 현역군들과 함께 지내며 훈련을 받게 된다. 가게 되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동원훈련을 하러 가서 중고등학교 때 알던 친구들, 형들을 상당히 많이 만났다. 흡사 훈련소에서 수료할 때 전역하고도 연락하자, 우리 기수이 진짜 영원하자 하다가 막상 차대에 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남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야 진짜 계속 연락하자, 나는 성인 되면 뭐뭐 할 거다 하면서 떠들고 지냈던, 사회에 찌들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진짜 추억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얼굴들을 마주할 수 있다. 한 10년 만에 봤지만 10년 전과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10년 만에 알아보게 되는 사람도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져서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다. 흡사 강제 동창회가 열리게 되어 2박 3일간 얼떨결에 다시 친해지는 경우 또한 대반이었고, 그들에게서 파생되는 다른 친구들의 근황도 듣다 보면 그 재미가 쏠쏠하다. 한창 바쁘게 사회에서 지내다가 잠시 멈춰가는 느낌. 중학교 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일진 노릇을 하던 땡땡이가 초라한 어른이 되었다는 근황. 여자라고는 눈도 잘 못 마주칠 정도로 쑥맥이었던 땡땡이가 벌써 곧 결혼할 거라는 근황. 항상 무서울 듯한 집념으로 공부만 하던 땡땡이가 결국 대기업에 입사해서 멋있어졌다는 근황. 내 기억 속엔 철없는 중학생으로 남아있던 녀석들의 어른이 된 얘기나 모습들을 보면 참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면서 실감할 때가 많다. 괜히 징그럽기도 하고, 얘네를 다 여기서 만난 거면 아직 다 같은 동네로 주소지가 돼 있다는 건데 어떻게 밖에서 한 번을 못 마주치다가 여기서 다 만나지 싶은 생각도 들곤 한다. 하다못해 지하철 타다가도 만날 법한데. 아무튼 반가움도 잠시, 거기서 2박 3일 찌들어서 금세 자유의 단맛을 갈구하며 한동안 또 일상과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가본 적은 없지만 템플스테이에 간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 기억이 남아있던 동원 훈련이었다. 그때도 벌써 2년 됐네. 참. 예비군 훈련장에 갈 때는 보통 사전에 미리 셔틀버스를 신청해 두거나 대중교통 또는 자차로 이동한다. 나는 예전에는 셔틀버스를 신청했었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이용해보고 그 뒤로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었다. 셔틀버스가 편하긴 하지만 예비군 부대에서 모두가 가장 기다리는 복귀 순간에
어차피 다 길면 30분 정도 차이로 다 집에 가긴 가지만 그 1분이라도 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위병소는 금세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선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모르는 위병소 입장에선 나가는 차들을 천천히 한 대씩 내보내기에 답답한 마음이 들끓는데, 셔틀버스는 그 100대가 넘는 차들을 다 내보내고 거의 제일 마지막에 출발을 하게 된다. 그때 그 답답함이란 마치 한여름 더위에 목말라 쓰러지기 직전에 추가로 입에 모래를 퍼넣는 듯한 기분이 들게 된다. 더군다나 복귀하는 길에 차까지 막히면 정말 자비 없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더 있기 시간이 더 아끼려 하는 전형적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갈 건데 때양볕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냥 대중교통을 탈까 잠시 고민해봤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토바이 길을 챙겼다. 대중교통 또한 쉽지 않은 게 우선 부대에서 걸어서 근처 정류장까지 가게 되면 거기 또한 수십 명의 예비군 아저씨들이 줄을 서 있다. 그럼 또 거기 버스에 꽉꽉 예비군 아저씨들이랑 눌려서 타게 되는데 운이 없다면 그 눌려서도 못 타고 다음 버스, 다다음 버스를 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버스를 탑승하고 나면 훈련을 받고 난 뒤라 땀에 절여진 안 그래도 꿉꿉한 덩어리인 군복이 땀에 절여져 참 살갗 닿기가 싫은 상태의 예비군 아저씨 수십 명이 버스에 낑긴다. 그렇게 됐을 때 이미 그 버스 안은 정식 훈련 일정에도 없는 화생방 훈련으로 피날레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그 낑긴 자리가 땀이 많거나 유독 채취가 가득한 아저씨의 옆자리라면 집으로 가는 내내 정신적 고통을 적지 않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각해보니 대중교통 탔을 때는 또 셔틀버스 신청 안 한 거를 두고두고 후회했던 것 같다. 아무튼 집에 올 때 더 편하게 오고 싶어서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한다.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은 하필 동계 군복이라 땀도 그대로 머금는 데다가 6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지멋대로 커져버린 몸 때문에 꽉꽉 끼고 갑갑함까지 더해져서 이 세상 불쾌지수를 혼자 다 짊어지고 달려가는 고스트라이더 같은 느낌으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향했다. 군복이 없거나 나처럼 안 맞는 사람은 소속 부대에서 피복 대여를 할 수 있지만 느낌상 거기에서 빌리는 군복이 더 찝찝해서 한 번도 대여해 본 적이 없다. 물론 상태 안 좋은 군복이 아닌 S급 군복들로 대여해 주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단순한 나의 기우일 뿐이지만 어쨌든 아마도 찢어지기 전까진 내 군복을 계속 입을 것 같다. 훈련장으로 향하는데 날씨가 정말 뭐하자는 거지 싶은 날씨였다. 오존층이란 게 존재하긴 하는 건가 싶은 자외선이 온몸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고, 신호 대기를 하다 괜히 버스나 차 뒤에 있으면 그 뜨거운 매연 덕에 이미 훈련장에 가기 전부터 넉다운 상태였다. 훈련장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 나랑 똑같이 오토바이를 탄 예비군 아저씨를 만나서 내심 반가웠다. 사실 이전에 예비군 왔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온 아저씨들이 있길래 나도 오토바이를 이번 연도에 처음 타고 온 거였는데 그래도 괜히 나 혼자 관종처럼 오토바이 타고 온 건 아니겠지 하고 뻘쭘할 뻔했는데 다행이다 싶었다. 훈련장에 도착했다. 도착하고 나면 인적사항을 적고 정해진 자리로 향하게 된다. 다들 이미 더위에 넉다운된 사람들이 많았다. 훈련은 총 사격, 시가지, VR, 야지, 핵, 화생방, 응급처치 훈련들을 하는데 10명씩 조를 짜서 각 훈련들을 하며 점수를 따게 되고 점수가 가장 높은 팀부터 차례대로 조기 퇴소를 하게 된다. 저걸 언제 다 하냐 하고 있을 때 교육병사가 야외온도 29.5도가 넘어가면 실내 교육으로 전환된다고 얘기함과 동시에 그 20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다같이 날씨 어플을 키는 진광경도 목격할 수 있었다. 아무튼 조기
조기 퇴소도 조기 퇴소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승부사 기질이 다분한 나는 그래도 기왕 온 거 1등을 하리란 마음으로 팀원들과 나서게 됐다. 코스를 돌면서 훈련장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느낌인데 딴 건 몰라도 매년 올 때마다 나는 시가지 훈련에서 적팀을 이겨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침 전날 영상 모의 훈련을 우연치 않게 하고 왔었고 더군다나 내년부턴 7년차라 동미참 훈련이 없을 수도 있다. 즉 이 훈련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나는 마지막엔 꼭 이기고 싶었고 분대장과 팀원들과 치밀한 작전까지 짜가며 여기 온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적을 교란한 끝에 처음으로 승리하였다. 와서 처음으로 웃었던 기억이 있다. 우리 다음 조에게 총과 장비들을 인계하는데 또 옛 친구를 만난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렇게 오전에 몇 가지 훈련을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는 도시락이었는데 나쁘지 않게 맛있었다. 그리고 예비군 올 때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같은 조 옆자리 아저씨와 되게 친해지게 된다. 식사도 같이 한 옆자리 아저씨와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후 훈련을 한창 하고 있을 때쯤 마침내 비가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실내 교육까지 다 받고 오후 4시가 되면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조기 퇴소. 내심 기대를 많이 하게 됐다. 어쩌면 마지막 동미참 훈련이라는 생각에 생각보다 열심히 했었고 다행히 우리 팀원들 또한 열정가 아이들이었기에 다 같이 열심히 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발표가 되었고 우리 팀은 4등. 훈련받을 때 점수 기준이 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래도 4등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차례로 퇴소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가게 되는 그 짧은 순간 우리보다 점수가 낮은 예비군 아저씨들과의 회비가 엇갈리게 된다. 그렇게 다시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갈 때 해방감과 동시에 허무함이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굳이 이렇게까지 또 열심히 할 필요가 있었나 싶지만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난 뒤에는 이 군복 입을 일도 없을 거고 이 순간들도 추억 속으로 잠기겠지. 집에 갈 때도 열기는 식지 않아 더웠지만 그래도 달릴 때 받는 바람이 오전과는 달리 상쾌했다. 집에 다가갈 때쯤에 배가 꺼져서 가는 길에 저녁을 때우기로 했다. 희한하게 군복만 입으면 그렇게 국밥이 땡긴다. 매년 예비군이 끝날 때마다 국밥을 먹어줬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어릴 적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오면 같이 나가는 선임 후임과 함께 국밥을 먹고 터미널로 향하는데 일종의 우리 부대의 문화 같은 거였다. 선임이 국밥 사주면서 휴가 잘 다녀오라는. 그래서 나에게 국밥은 일종의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음식이 됐었던 것 같다. 그때는 정말 저녁날만 기다리며 저녁만 하게 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항상 뭔가 부푸른 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의 감정들을 이제 또 느낄 날이 올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돌이켜보면 참 재밌는 일도 뜻깊은 나날들도 많았던 것 같다. 족같은 날이 더 많았나? 아무튼 날이 이렇게 더워지니 현역들은 매일 오죽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끌려갔는데 억울하게 다치지 말고 얼른 제대해서 다들 원하는 뜻을 펼쳤으면 좋겠다. 아무튼 간만에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하루였다.